여러분, 인생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그 금기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어왔던 일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변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금기를 어기고 무너진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그녀. 외로움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관계에 빠져들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전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충격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아침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그날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차가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절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버팀목을 잃은 그녀는 이제 두 아들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내 아빠 목까지 살아낼게. 하지만 그 다짐이 현실에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될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주변의 위로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 음식을 챙겨주고 이웃들도 따뜻한 말을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로와 관심이 사라지자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끝없는 고통처럼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서둘러 밥을 차려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집 안에서 눈물을 삼키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그녀를 더욱 쥐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밤에는 가정집 청소를 다녀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손끝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엄마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굳세 보였지만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그 무렵 외국에서 생활하던 아주버니가 귀국했습니다. 그는 기러기 아빠로 오랫동안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랜만에 돌아온 든든한 삼촌이었고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다가온 따뜻한 어른의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정한 눈빛, 사소한 배려, 그리고 조용히 건네는 위로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움은 금기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던 아주버니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하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지만 동시에 아주버니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못된 관계는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와 아주버니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가족의 도움일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주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가끔은 그녀를 위해 장을 대신 봐주는 소소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의 외로움과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는 외국에서의 고독과 가정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는 순간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그와 마주할 때마다 다짐은 무너졌습니다. 아주버니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틀만 남아 있었고 아이들과의 거리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귀국했을 때 그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상처받은 여인이자 동시에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은 그에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까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친척들도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선은 그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몰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만남은 더 이상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단의 열매 같았고 달콤했지만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 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갈망했고 그는 죄책감 속에서도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이 왜 이렇게 자주 와?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들통난 듯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우리 많이 도와주고 싶대.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눈빛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 모임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도와준다니 고맙다. 그 순간 아주버니의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와 남편을 오가며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니의 아내는 집요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숨겨왔던 진실은 드러났고 주인공은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그녀의 입장은 변명의 여지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고
집안은 침묵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절 모임 이후 상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주버니의 아내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하고 남편의 외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기어이 증거를 잡아냈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주인공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관계가 드러난다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공포와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흔들림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저 집 뭔가 수상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희 엄마랑 삼촌이 이상하다며 라는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눈치를 살피며 엄마 곁에만 붙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깊어졌고 그녀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주버니 역시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직장에서조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상사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압박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날카로운 말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나 바보 아니야. 그는 머뭇거리며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난 뒤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인공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과 냉대,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은 그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돌처럼 무겁게 그녀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시장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집 안에서조차 창문을 닫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녀를 향해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니의 아내가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주인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인공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판정 밖에서 기다리던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그 짧은 질문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어떤 심판보다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끝은 늘 파괴입니다. 단순한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인공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법정에서의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도덕적 비난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마저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큰아이는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고 작은아이는 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어머니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그녀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주버니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그는 결국 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파멸을 부추긴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미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날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며 무너지고 싶을 때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야 해. 더 이상은 버려서는 안 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주버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아이들만 바라보며 다시 살아가기로.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 서고 밤에는 학교 청소를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아직 상처받은 눈빛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묵묵한 삶에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그 작은 변화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 그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외로움이나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입니다. 주인공은 무너진 삶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다시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힘겨운 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파멸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또한 한순간의 결단으로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마주치는 시선, 아이들의 학교에 퍼졌던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뎠습니다. 시간이 쌓이자 사람들은 서서히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끈기와 인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시금 존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큰아이는 예전보다 성숙해졌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직접 보면서 책임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집안일을 도우며 동생을 챙겼고 학교에서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여전히 엄마 곁에 붙어 다니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두 아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웃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위로를 찾고자 했던 그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고 땀 흘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히려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녀의 변화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다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영원히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과 결단, 그리고 실천이 있다면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쓰라린 대가를 치렀지만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회복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찾아온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기대고 싶었던 금기된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파멸, 아이들의 눈물, 가족의 배신, 이웃의 차가운 시선, 법정에서의 심판까지. 그녀는 삶의 가장 깊은 나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고 동시에 다시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에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우리는 잘못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가장 쓰라린 대가를 치렀지만 다시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주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감정의 충동으로 채우려 한다면 더 큰 파국을 부른다는 것. 둘째,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
셋째, 그러나 어떤 잘못이라도 반성과 결단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외로움이나 공허함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중간에 잘못된 선택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단단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